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져 나갈 때 나는 마음속에서 같은 문장을 되뇌고 있었다. 이 도시는 물이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국제행사 운영 컨설턴트로 22년, 공공인프라 현장 실무 7년. 수백 장의 보고서를 써오며 나는 가능과 불가능을 구분하는 일을 해왔다. 도시를 숫자로 쪼개고 동선을 선으로 그려보고 변수를 경우의 수로 늘어뜨린 뒤 마지막 줄에 도장을 찍는다. 나는 그걸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경주라는 지명을 본 순간 마음 한쪽이 이미 결론을 써놓았다. 인구 25만. 수도도 초대도시도 아닌 역사도시. 그곳에서 아시아 태평양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를 연다고.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리스크 높음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첫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인천공항의 화장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이 은은했고 바닥은 말라 있었다. 비데, 자동수전, 벽면에 점검표, 담당자 이름과 점검 시각. 2시간 간격으로 빼곡했다. 나는 서너 발짝 뒤로 물러난 뒤 다시 들어가며 배수구, 코너 몰딩, 손잡이의 이음새를 훑어봤다. 임시로 덧댄 흔적이 없었다. 샤워실은 무료였고 환승대합실은 낮은 조도 아래 사람이 눕지 않아도 쉴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다. 여긴 관문이니까 가능한 거야. 나는 나 자신을 달랬다. 경주에 가보면 다를 거라고. KTX 대합실에서 각국 평가단과 마주했다. 누구나 비슷한 의심을 하고 있었다. 한 영국 평가관이 경주가 어디죠? 라고 묻자 프랑스 의전 전문가가 한국의 고도라던데요. 그런데 수도가 아닌 곳에서 이 규모? 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웃으며 대형 정상회의는 결국 현장 대응 싸움입니다. 작은 도시는 변수 하나에 전체가 흔들리죠. 라고 덧붙였다. 모두의 표정은 그럴 것이라는 합의에 멈춰 있었다. 열차가 남쪽으로 달리는 동안 창밖의 논과 낮은 지붕들, 간간히 보이는 초록 지붕 사찰이 내 확신을 더욱 굳게 했다. 불가능은 때로 풍경에 의해 설득된다. 경주역 플랫폼에 내리자 조용한 공기가 먼저 맞았다. 고층 빌딩 대신 낮은 하늘, 큰 간판 대신 점잖은 글씨. 그리고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역 화장실부터 확인했다. 문 앞에서 나는 다시 멈췄다. 바닥은 건조했고 냄새는 없었다. 무엇보다 체크표의 간격이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30분. 지방역 화장실의 점검 주기가 30분이라니. 나는 관리 담당자를 찾아 물었다. 행사 때문에 임시로 강화한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원래 그렇습니다. 관광 도시라서요. 말끝에 붙은 마이너스 요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만든 습관처럼 느껴졌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은 말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6개월 넘게 했어요. 외국분들이 길 묻기 전에 서서 안내해드리라고요. 환승 정보도 태블릿으로 바로 띄우고요. 창밖엔 형광조끼를 입은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과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엔 작은 장치가 들려 있었다. 나중에 알았다. 보청 지원과 다국어 플래시 안내를 동시에 해주는 저소음 리모컨 같은 것이었다. 소리를 키우는 대신 한 사람의 눈높이에 정보를 맞추는 장치. 도시가 목청을 키우지 않기 위해 만든 조용한 기술이었다. 호텔 체크인 카운터에서 내 이름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클 로즈님, 평가단 우선 체크인입니다. 직원은 내 질문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 셔틀 동선과 비상 연락망, 근처 응급의료센터, 24시간 약국 위치까지 묶어서 안내했다. 안내 책자엔 종이의 질감부터 배려가 묻어났다. 눈이 필요하지 않은 회색 바탕, 큰 글씨 여백, QR코드를 찍자 도시형 통역기 대여소 157개소가 떴다. 오프라인에서도 동작하는 장치. 네트워크 장애가 오면 오히려 현장에 손이 먼저 남는다는 걸
이 도시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평가단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 나는 혼자 길을 나섰다. 황리단길의 카페 문턱은 낮았고 배수구가 눈에 띄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설계라는 걸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다. 카운터 옆 작은 기계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뭐죠? 점원은 시에서 대여해준 번역 보조예요. 비상벨 회선과 묶여 있어요. 네트워크 끊겨도 작동하대요. 라고 답했다. 나는 되물었다. 왜 한 회선에 묶지 않죠? 점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한 줄에 묶이면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오래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문장이었다. 조용한 납득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오후의 사전 브리핑룸에서 한국 측 총괄은 시나리오 매트릭스를 띄웠다. 인원 증감, 도착 시간 변경, 셔틀 증차, 보안, 레벨 상향, 의전 자리 바꿈, 시금 라인 교체, 통역, 핫스왑 그리고 각 항목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직함이 아닌 이름. 어떤 도시는 직함으로 책임을 흐리고 어떤 도시는 이름으로 책임을 분명히 했다. 왜 손글씨로 먼저 쓰세요? 내가 묻자 총괄은 웃었다. 정전이 나도 네트워크가 끊겨도 종이와 펜은 남아있거든요. 그 답을 듣는 순간 내 오래된 교본의 한 페이지가 조용히 찢겨나가는 느낌이었다. 최신 장비로 보완되지 않는 구멍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메운다는 단순하지만 잊히기 쉬운 진실. 본행사 이틀 전 예상대로 변수가 몰려왔다. 미국 측 수행원 120명 증원, 일본 측 리허설 시각 앞당김, 중국 측 만찬 장소 실내 변경 요청. 이 정도면 웬만한 도시의 통신망은 과열되고 회의실은 목소리로 가득 차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회의실은 의외로 조용했다. 보드엔 대체 동선 AD가 손글씨로 그려졌다. 숙박팀은 예비 호텔 B라인을 열었고 교통팀은 셔틀 배차 간격을 7분에서 5분으로 바꿨다. 통역팀은 슬롯을 20분 교대에서 15분 교대로 줄이고 예비 인력을 호출했다. 식음팀은 알레르기 교차표를 새로 작성해 메뉴 시퀀스를 교체했다. 모든 문장 끝엔 물음표 대신 마침표가 찍혔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 완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나는 일부러 가장 소외되기 쉬운 구역들을 확인했다. 쓰레기 집화장, 장비 하역장, 휠체어 대여소. 집화장 바닥엔 소음을 흡수하는 매트가 깔려 있었고 카트는 충격을 삼키는 고무바퀴였다. 하역장에선 고함 대신 손짓이 더 많았다. 휠체어 대여소의 의자는 일반 좌석보다 등받이가 조금 낮았고 팔걸이는 살짝 높았다. 이유를 묻자 담당자가 말했다. 이동 중 방향 전환이 잦아서요. 팔 힘이 약하신 분들께는 이 높이가 편합니다. 누군가 오래 고민해 결정한 디테일이었다. 그 누군가의 이름을 우리는 모른다. 다만 그 사람의 손길이 수천 명의 시간을 조용히 정리한다는 사실만이 남는다. 비가 예보되던 밤, 야외 문화행사의 일부를 실내로 옮기는 결정이 빠르게 내려졌다. 갈등은 짧았고 실행은 빨랐다. 대체 장소는 이미 조도가 측정되어 있었고 음향 리그의 다운사이징 플랜이 준비되어 있었다. 동선 화살표는 낮게 깔렸고 점자는 눈에 띄게 배치되었다. 통역 좌석의 등받이가 일반석보다 낮다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통역사는 고개를 자주 돌려야 하니까. 크게 자랑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오래전에 그 말을 적어두었을 것이다. 등받이는 조금 낮게. 행사 당일 새벽에 도시는 숨을 크게 쉬는 것 같았다. 청소차는 소리 없이 지나갔다. 자원봉사자는 지정된 자리에 서서 손을 높이 들지 않고 사람의 눈을 보며 길을 안내했다. 미디어 센터는 케이블이 바닥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트레이가 매립되어 있었고 전원은 이중화되어 있었다. 외신 기자가 내게 낮은 톤으로 말했다. 여긴 보여주고 싶은 것보다 보이면 안 되는 것을 더 잘 숨겨요. 나는 웃었다. 높은 칭찬은 가끔 낮게 말해진다. 정상들의 이동은 바늘처럼 정확했고
회의장은 헛기침조차 어색할 만큼 잘 작동했다. 나는 일부러 동선의 가장 끝에 섰다. 작은 사고는 흔히 가장자리에서 먼저 난다. 그러나 가장자리조차 중심처럼 조용했다. 어떤 도시는 가운데만 빛나고 가장자리가 어두운데 이 도시는 그 반대였다. 가운데가 조용하니 가장자리도 따라 조용했다. 저녁, 이틀 전에 바뀐 라한 호텔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다. 조명은 과하지 않았고 꽃장식은 지나치게 높지 않았다. 연설은 짧았고 음악은 길지 않았다. 중간에 식단 제한이 새로 통보되자 주방은 10분 만에 코스를 바꿨다. 같은 그릇, 같은 구도, 다른 재료. 테이블은 술렁이지 않았다. 의전팀의 손짓 하나, 서빙 스태프의 보폭 하나가 큰 파도를 만들지 않도록 서로의 속도를 맞췄다. 큰 성공은 대개 이러한 조그만 타협들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타협은 누군가의 자존심이 아니라 모두의 편안함을 위해 이루어진다. 다음 날 오전 첨성대 앞에서 공동기념 촬영이 있었다. 1400년의 돌탑 앞에 21세기의 지도자들이 섰다. 사진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가능하게 한 것들은 모두 시간의 다른 이름이었다. 정리를 해둔 바닥, 적정한 촬영 거리, 그림자가 덜 지는 시간대의 조도,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한 스카프 핀. 나는 내 노트에 적었다. 설득은 설명이 아니라 경험으로 한다. 누군가가 이 문장을 오래전에 깨달았고 이 도시가 그걸 습관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내 앞에 있었다. 오후 경주선언이 발표되었다. 자유무역, 인공지능, 인구 변화 대응, 문화 창조 산업. 의견이 갈리던 키워드들이 한 장의 문서 안에 들어왔다.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이 합의되었다는 말에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며 한 기자가 물었다. 왜 서울이 아니라 경주였습니까? 한국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 경주는 1000년 동안 개방과 융합의 도시였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의 합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문장으로서도 완결이었지만 도시 전체가 증거로서 이미 설명해 놓은 결과이기도 했다. 말이 풍경을 따라간 셈이다. 폐막 다음 날 도시는 다시 원래의 속도로 돌아갔다. 현수막이 내려오고 임시 펜스가 접히고 안내표지 일부가 창고로 들어갔다. 청소차는 또 조용히 지나갔다. 어제의 소란스러움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걸 보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좋은 행사란 끝난 뒤 흔적이 적게 남는 것이다. 며칠간 이 도시는 세계의 시선과 통신망과 경호동선을 그 안으로 끌어들였지만 끝난 뒤에는 그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무리하지 않는 품격, 과시하지 않는 자신감. 나는 이 도시가 배운 것들이 푹 적이는 도시에서 배울 수 없는 종류의 것임을 알았다. 기다리는 법, 덜 말하는 법, 빈칸을 남겨두는 법. 평가단 최종 회의에서 각국 전문가들은 덤덤하게 칭찬했다. 누군가는 미디어 센터의 안정성을, 누군가는 교통 관제의 유연함을, 누군가는 의전의 절제를 언급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저는 25년간 효율을 신앙처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품격이 효율을 이긴다는 걸 보았습니다. 계획보다 습관, 속도보다 지속, 과시보다 배려가 시스템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걸요. 회의실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나를 설득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KTX에서 내 옆자리에 노인은 장난스럽게 내 배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큰일 치르고 가시나 봐요. 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덧붙였다. 우린 오래 기다리는 법을 배웠지요. 줄 설 때도, 신호 바뀔 때도, 남의 말이 끝날 때도. 오래 기다리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질 이유가 없거든요. 나는 그의 말이 이 도시의 모든 표지판과 벤치와 바닥의 기울기와 같은 문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직감했다. 오래 기다리는 법, 그건 결국 서로를 불필요하게 다그치지 않는 법이고 시스템이 과열되지 않도록 여분의 길을 만드는 법이다. 내 노트에 나는 여분의 길이라고 적었다. 거기서부터 나는 내 도시에서 무엇을 바꿀지 떠올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공항의 가장 작은 화장실, 오후 2시마다 젖는 바닥, 자꾸 떨어지는 비누, 미끄러운 타일, 그 사소한 것들을 기본으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쫓아다녔다. 활주로 위에 비행기가 내려앉을 때 첫날의 문장 "이 도시는 물이다"를 조용히 지웠다. 그리고 새로 썼다. "이 도시는 조용한 완벽을 안다." 그 문장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진짜 강함은 볼륨이 아니라 지속에서 나온다. 나는 미디어 센터 바닥의 매립 트레이를 떠올렸다. 보이면 안 되는 것들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기술. 그건 숨김이 아니라 배려였다. 배려는 소음을 줄이고 소음이 줄면 판단은 정밀해진다. 정밀한 판단은 다시 소음을 줄인다. 그 순환을 도시가 몸으로 익히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오래전에 경주를 다녀온 친구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거긴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게 싸우지 않고 그냥 같이 서 있어. 그때는 그 말이 낭만적인 수사처럼 들렸다. 지금은 운영의 언어로 이해된다. 과거 위에 현재를 올려두는 법, 새로운 것에 오래된 예의를 덧씌우는 법, 서로의 속도를 침범하지 않는 법. 그것이 이 도시의 시스템이었고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배경음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성과의 원인을 선언문 안에서 찾지만 나는 선언문 밖에서 찾고 싶다. 화장실, 벤치, 손잡이, 동선, 점자, 보조기기, 대여소, 안내 목소리 높이, 그리고 누군가가 적어둔 아주 작은 메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근무자를 위한 그 한 줄이 사실은 세계를 설득하는 가장 길고도 조용한 문장인지도 모른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경주 조용한 완벽의 사용 설명서. 그리고 빈칸을 조금 남겨두었다. 다음에 이 도시에 다시 오면 그 빈칸에 무엇을 더 적을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도시가 여전히 조용할지, 여전히 정밀할지, 여전히 오래 기다리는 법을 지키고 있을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어떤 강함은 한번 만들어지면 오래 견디기 때문이다. 소리 대신 호흡으로, 설명 대신 결과로, 과시 대신 품격으로. 이번에 내가 배운 건 단지 한 도시의 방식이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느린 기술이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내 도시의 문턱까지 옮겨놓는 일, 그게 아마 앞으로의 내 작업일 것이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오르자 나는 창밖에 작게 찍힌 한 점을 마음속으로 가리켰다. 크지 않지만 단단한 점.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싸우지 않는 점. 큰 소리로 주장하지 않아도 결과로 설득하는 점. 그 점이 세계의 한가운데에서 오래 빛나기를, 그리고 언젠가 내 도시도 그 점처럼 조용히 강해지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힘의 보탬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댓글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움을 표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